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배시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루핑 관련된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총 3가지 형태의 커맨드들을 소개할 텐데, 하나는 산술 연산을 지원해주는 EXPR let 커맨드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while이나 until loop을 이용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for loop을 이용해서 반복 작업 수행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할 때 몇 번 반복하겠다라는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산술 연산, 더스텝 연산이라든지 뺄셈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때 바로 EXPR을 쓸 수도 있고 let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 커맨드가 2개네요. 네, 커맨드가 2개입니다. EXPR도 있고 let도 있는데 2개를 소개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type이라는 명령 가지고 EXPR을 해보고요. 또 type 명령 가지고 let이라는 커맨드를 집어넣어 보면, 자, EXPR이라는 커맨드는 바로 여기에 USR 빈 밑에 EXPR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let이라는 커맨드는 shell의 빌트인 커맨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는 이렇게 커맨드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쉘에 포함되어 있냐면 배시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배시쉘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뭐가? let이. 자, 그러면 반대로 배시쉘이 없는 곳에서는 쓸 수 없는 커맨드란 뜻이에요. 뭐가? let이라는 커맨드가요. 그래서 배시쉘에 종속되지 않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let 대신에 뭘 쓰는 게 좋아요? EXPR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스크립트는 항상 배시쉘에서만 실행된다. 그러면 이렇게 let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처리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EXPR도 있고 let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적절한 거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EXPR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나요? EXPR 뒤에다 10 더하기 5. 10과 5를 더해서 뭐 하세요? 화면에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플러스 앞뒤로 다시 말해서 연산자가 산술연산, 논리연산, 크다 작다 관계연산,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번에는 이거 기호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연산자는 less than, greater than 이라고 하는 하이픈과 함께 대시 LT, 대시 GT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EXPR은 기호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X 변수의 값이 4보다 크니 true 아니면 false, 0 또는 1 값이 리턴되게 되는 거죠. 내지는 EXPR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sum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네스팅 커맨드 기억합니까? 커맨드 안에 또 다른 커맨드를 집어넣어주는 그 네스팅 커맨드 기호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EXPR 뒤에다가 에스테리스크를 사용했었죠. 요거 에스테리스크를 따로 뭐 어떻게 해놨나요?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또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나눗셈, 이렇게 나누기 표시, 이런 것들 표현할 때는 별도로 처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고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명령어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보냐면 EXPR이라는 커맨드 해놓고요. 저 5 더하기 5 블랭크 한 칸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제가 좀 글자를 한참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5 더하기 5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10이라는 글자가 출력됩니다. 네, X는 제가 5라고 넣어놓고요. X는 5, 그 다음에 EXPR 해놓고 $X, 여기서는 변수란 의미로 $사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빼기 해볼까요? 빼기 2, 결과는 3이라고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제가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곱하기는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커맨드 라인에서 에스터리스크는요 와일드카드 문자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여러분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써주든지 아니면 싱글 쿼트로 따로 묶어주든지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지금 X 변수에 들어가 있는 5가 있죠. 5를 2로 나눴을 때 몫은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연산은 어떻게 되죠? 2로 나눈 나머지 몇이 남아요?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남겠죠. 그럼 1만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제가 뭔가 어느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방금 전에 실행했던 더하기 명령 볼까요? 여기다가 덧셈을 집어넣어서 이 결과를 저장하고 싶으면요. 이 명령어를 먼저 네스팅 커맨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백코테이션 마크 써도 되고 지금처럼 달러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자,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하면 x라는 값이 처음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x는 1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실행했던 덧셈 명령 그대로 집어넣어서 달러 사인 가로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sum 변수에다가 채워 넣어 볼게요. x는 처음 1이었습니다. 자, 이제 sum을 하지 말고 x로 한번 해볼까요? x 변수 그대로 써볼게요. x는 이제 몇이 돼요? 기존에 있던 x에다가 더하기 2가 아니라 1을 한번 해봅시다. 1을 해주면요. x는 기존에 있던 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x는 몇이 되죠? 자, 에코 명령으로 달러 x 보면요. 2가 됐죠. 또 실행하면 x는 몇이 되죠?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뭔가 카운트 할 때 사용합니다. x 값을 빼기 해줄 수도 있고요. 덧셈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expr 명령은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봅시다. let이라는 커맨드는요, 산술 연산, 비트 연산도 해요. 시프트 키, 시프트 값을 이용한 비트 연산도 하고요. 논리 연산도 하고요. 단항 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C 랭귀지처럼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런 단항 연산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let은요. 변수에 달러 사인을 안 붙입니다. 그리고 sum equal x 플러스 5 뭐죠? 하나의 구문을 처리해 줄 때 전체를 블랭크 없이 하나로 쭉 처리해 주죠. x 플러스는 x를 하나 증가해 뭐랑 똑같아요? x는 x 플러스 1 한 거랑 똑같습니다. x 플러스 이퀄 1이나 x 플러스나 다 동일합니다. 이걸 단항연산자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let이라는 연산자입니다. let이라는 연산자에다가 제가 x 먼저 요거부터 해보죠. x는 1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let 한 다음에 x는 x 플러스 1 해주면요. x에는 몇이 들어가 있죠? 에코 달러 x 했을 때 2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x는 플러스 하게 되면 기존의 x가 2였었죠. 이렇게 해주면 x가 3으로 증가돼요. 뭐랑 똑같아요? let x는 x 플러스 1과 이 커맨드는 동일합니다. x 플러스는 x를 하나 증가해 라는 뜻이에요. 정말 증가했는지 볼까요? 증가됐죠? 2에서 3으로. 또는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플러스 이퀄 1. 그러면 x를 플러스라고만 집어넣어주면 1씩 증가되는데 제가 만약에 2씩 증가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또 가능하죠. x는 x 플러스 2 한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연산자를 써도 되고 이런 형태의 단항 연산자, 이런 형태의 단항 연산자 쓰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x는 5가 됐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x값을 1로 만들어 보고요. 자, x값을 1로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주는 이 식이 len 연산자로 처음 썼었죠. 자, 이 let이라는 글자 대신에 가로를 이렇게 두 개를 넣고 나란히 붙여서 블랭크 없이 사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연산자 기억나십니까? 테스트 대신에 이렇게 대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let이라는 커맨드 대신에 뭐를요? 가로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사용하는 거 가능해요. 자, 그렇게 그래서 가로를 써도 되고 let을 써도 되고 지금은 x가 몇이 됐겠어요? 바로 2가 됐겠죠. 확인해 볼까요? 달러 x 봤더니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다 제가 이렇게 x 플러스 해주면 이번에 x가 몇이 돼요? 3으로 증가하겠죠. 감 잡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건지. 자, let이 됐든 expr이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커맨드 이용해서 뭔가 카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2개 커맨드 소개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뭘 볼 거냐면 while loop 또 until loop 이용해서 이렇게 루핑 관련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뭔가
뭔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은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 파일을 백업해야 될 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뭔가 반복해서 작업하는 게 많다 한다면 이런 룹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먼저 while 룹과 until 룹을 제가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조건부 루핑 해주는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while 룹부터 보면은요. while 다음에, 자, while 다음에 조건 명령어가 들어가죠. 이 조건 명령어가 성공하는 동안, 바로 이 명령어가 제대로 잘 실행되는 동안에는 do부터 do까지 뭐 하겠다? 반복해서 작업 수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until은요? until은 성공할 때까지죠. until. 자, 그래서 until 뒤에 조건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라. 그럼 어느 동안, 언제 실행되죠? 실패되는 동안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 성공하는 동안 반복, until은 조건이 실패되는 동안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그젬플이 있네요.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 1을 집어넣고요. while 뒤에 테스트 연산자 사용했네요. 테스트, num이라는 변수가 뭐보다 less equal,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아야지 true가 되는 거죠. 그쵸? 작거나 같은 동안 뭐 해라? do부터 do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넘버 1을 출력했겠죠. 그리고 뭐 했나요? num 플러스로 let 연산자 썼네요. num이 2로 증가됐겠죠. 그럼 do부터 do까지 또 반복하면서 num은 현재 2니까 2를 출력하고 또 하나 증가됐겠죠. 또 출력해주고 몇 가지? 5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요. less equal이죠. 그럼 6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커졌죠. 그러면은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 커맨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동안, 네, true라는 값을 가지는 동안 뭐 하겠다? 반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여기에는, 자, while exam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봤던 example랑 똑같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 chmod 플러스 x에서 퍼미션까지 집어넣었고요. 자, while exam 쉘을 실행했더니 바로 처음에 num은 숫자 1이었었죠. 그래서 number 숫자 1이 출력됩니다. 왜요? num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less equal이니까. 조건이 true죠. 그 다음 num이 2로 증가됐죠. 여전히 작거나 같으니까 2 출력되고 3 출력되고 4 출력되고 5까지 출력됐어. 이제 6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num은 6이고 less equal 5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던 밑으로 내려가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until은요. 자, 조건이 뭐 하는 동안? 성공할 때까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되는 동안에 뭐 해라? 반복해라. 실패인 동안에. 그래서 num은 1이고 동일한 값을 여러분 앞에서 실행했던 거나 똑같이 한다면 num이란 값이 실패되는 동안이니까 어떻게? 실패 연산자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래서 5보다 크면. 근데 지금 1은 5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 반복되겠죠. 2가 돼서 5보다 크지 않죠. 3이 돼도 5보다 크지 않죠. 4가 5가. 근데 5까지 갔습니다. 5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6이 될 때 5보다 크니까 바로 5까지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until ex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til exam 내용 보면 똑같이 네, num은 1이 됐고요. 5보다 크지 않는 동안, 그죠? 그동안 뭐 해줍니까? 반복해서 실행해 주니까 얘도 until exam을 제가 실행해 주면 똑같이 뭐가 실행될까요? 자, until exam을 제가 실행해 주면 똑같이 1부터 5까지 출력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런 게 바로 while loop 또는 until loop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example 하나 봐볼까요? 제가 조금은 복잡한, 지금까지 봤던 그런 명령어들 좀 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조금은 복잡한 커맨드 하나를 넣어놨는데, 자, 뭐 해주는 커맨드냐면 계정을 생성해주는 커맨드, 그런 쉘 스크립트입니다. 쉘 프로그램이에요. 자, 빈 밑에 배시고요. create user account를 만들어주는데 에코 명령으로 뭐 해줍니까? 새로운 유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유저 이름을 입력받죠.
자, 그런 다음 while loop으로 getInt 명령을 실행해 주게 되는데 이 while loop을 보기 전에 먼저 getInt라는 커맨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Int라고 하는 커맨드는요. getInt 해놓고 passwd 이렇게 넣어주면 etc 패스워드 파일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을 검색을 해주고 계정이 없으면 계정 검색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글을 넣어주게 되면 그루 유저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저 smne라는 유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명령 이 etc passwd 파일에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서 찾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데요. 자, 성공적으로 찾았을 경우 화면에 출력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 기어놓고 나서요. div에서 널 집어넣게 되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검색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알죠? 바로 $물음표에 0이 들어가 있죠. 자, 똑같은 내용을 저 여기다가 smne라고 집어넣었을 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건 연산자로 사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다시 봅니다. 리드 명령으로 유저 이름을 하나 입력받아서 그 유저가 실제 getInt 커맨드로 시스템에 존재하는 유저인지를 확인해서 존재하는 유저면 네, 이거 찾아냈으면 true가 됐겠죠. 그럼 뭐죠? sorry, 이 유저는 이미 존재하는 유저다. 새로운 another name을 입력해라 라고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럼 뭐죠? 유저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니까 바로 done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찾았으면요. 똑같은 그 유저 네임하고 동일한 유저가 있으면 do부터 done까지 중에 다시 메시지 출력하고 새 유저 네임을 받아서 그 유저 네임 가지고 또 조건을 확인하겠죠. 또 유저가 있다. 그럼 반복해서 유저값이 동일한 만약에 존재하는 유저가 계속 입력받으면 요 내용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제 getInt 명령으로 검색이 안 되는 유저, 다시 말해서 getInt 커맨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done 밑으로 내려가서 뭐합니까? 실제 해당하는 계정을 생성해주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현재 디렉토리에 new user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동일하게 자, 요 내용 보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new user라고 하는 실행 퍼미션을 여러분 제가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new user라는 커맨드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new user name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new user name 나오고 read 명령으로 user name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존재하는 유저 한번 넣어볼게요. 그루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요 while loop에서 그루 계정이 검색이 됐죠.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sorry 메시지와 함께 새롭게 다시 유저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유저, 새로운 유저 smd라는 계정을 넣어주면 자, 조건식을 집어넣어서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에요. 그럼 바로 while loop을 뭐합니까? 탈출하겠죠. do부터 done을 벗어나서 바로 계정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user_add 명령, sudo 명령과 함께 user_add 뭐죠? 방금 전에 입력받은 smd 유저를 홈 디렉토리도 만들고 로그인 쉘은 배시 쉘을 이용하는 계정으로 생성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sudo 명령 때문에 work라고 하는 패스워드 바로 이제 일반 유저, 그루 유저의 패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주면 이렇게 생성되죠. 자, 동일한 거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리라는 계정 만들었다. 그러면은 리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김이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없으면 만들어지죠. 아이디 김 했더니 김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while loop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간의 응용 형태의 실제 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이그젬플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랩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실제 실행되는 건 이겁니다. user_add 명령 실행했던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이그젬플처럼 유저 삭제해주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while loop을 이용했죠. 유저 삭제해줄 때는
until 룹을 이용해서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remove user라는 커맨드를 실행하면 어떤 유저 삭제할래? 라고 물어보게 되고, 나 김이란 유저 지울래 했을 때 김이란 유저가 실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유저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실제 존재하게 되면은 그 계정을 삭제해 주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저는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놨고,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그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remove user라고 하는 그런 쉘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하고 엔터 누르면 유저네임, 리무브 시킬 유저네임 입력하겠죠? 제가 여기서 박이라는 계정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면 박이라는 계정은 유저네임 does not exist라는 메시지와 함께 존재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자, 제가 그래서 김이라는 계정 넣어주면 김이라는 계정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럼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김 해주면 김 계정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삭제해주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until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요 앞서서 봤던 스크립트를 잘 연구하시면 어떻게 만들면 될지 여러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셔야지 실력이 늘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while 룹과 그리고 until 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로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while 룹과 if문을 섞어 놓은 겁니다. 이 example은 먼저 num이라는 변수에는 0을 넣어놨네요. 그리고 while 룹으로 테스트 연산자를 썼죠. 그래서 요 대괄호 앞뒤로 블랭크가 들어가서 num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보다 5보다 less than 작은 동안 do부터 done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num이 0이기 때문에 5보다 작겠죠. 그러니 넘버 해서 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하나 증가됐죠. 1로 증가됐습니다. 자, num이 if문이 들어갔어요. num이 2랑 같으면 뭐 하겠다? break. 바로 break라는 커맨드는 루핑을 벗어나는 커맨드예요. 더 밑으로 떨어지는 커맨드. if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while 룹을 벗어나게 해주는 커맨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반복해요? 얘는 지금 반복할 때 중간에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이거 놓는 겁니다. 그래서 num은 처음엔 0이 됐겠죠? 0 출력했죠? 1 증가했는데 아직 num은 2가 아니죠. 그럼 또 반복해서 num은 1을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증가됐는데 2가 됐겠죠. 그러니 num이 몇이 됐죠? 2랑 같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num이라는 값은 0과 1까지만 출력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실행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뭔가 브레이크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룹을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룹으로 for 룹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 봤던 while 룹과 until 룹과는 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for 룹의 경우에는 주어진 리스트만큼 do부터 done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주어진 리스트가 어디에? 여기에 있는 for 변수 in list예요. 네, 이건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아이템이 for 변수 in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가 0, 1, 2, 3, 4, 5, 6, 7, 8, 9, 10이 있네요. 그럼 몇 번 반복? do부터 done까지 10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 요 첫 번째 있는 1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요 아이템에다가 집어넣어주고 한 번 반복.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서 또 반복. 세 번째 데이터 집어넣어서 반복. 네 번째 데이터 집어넣어서 반복. 이런 형태로 실행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example 봐볼까요? 저 for exam 1점 보시면요. 자, 스퀀스를 집어넣었네요. 자, for exam 2를 한번 봐볼까요? 요것도 그러면 for exam 제가 for exam 야물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for 해주고 num이라는 변수를 in. 자, 1, 2, 3, 4, 5. 몇 번 반복하죠? 5번 반복하겠죠? 어디서? do부터 done까지. 그때 제가 echo. 자, 뭐 number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실수 더블 커트 해서요. number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달러 num이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done 해주고 네, 컨트롤 D 저장하고요. chmod 플러스 x for exam.sh를 실행 퍼미션 넣어주고 그 다음에 for exam이라고 하는 아이를 실행해주면요. 바로 처음에 1값이 들어가서
넘버가 출력되고요. 2값이 들어가고 3값이 들어가고 4값이 들어가고 5값이 들어가고 해서 5번 반복해서 이런 형태를 출력해 줍니다.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그잼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보면 자, 이거 실행 결과는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데 자, 제가 내용을 캡처해서 볼게요. 뭐죠? 스퀀스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seq라는 커맨드에다가 제가 4를 집어넣어주면 1, 2, 3, 4를 출력하거든요. 결국 요 커맨드가 먼저 실행돼서 여기 이 자리에 1, 2, 3, 4 몇 가지 10까지 들어가서 넘변수에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자, 요 첫 번째 이그잼플과 두 번째 이그잼플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실행되겠죠. 1부터 10까지 나열해도 되고 이렇게 나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 반복문을 동작시켜 줄 때 쓰는 게 for이에요. 자, 근데 for은 이렇게 먼저 어떤 숫자나 문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만큼 반복하는 경우도 사용하지만 실제로 for은 좀 재미있게도 바로 와일드카드 문자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됩니다. 그 모든 파일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안에 파일 리스트 굉장히 많죠. 이 모든 파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 파일 개수들만큼 블랭크로 띄어서 이 자리에 채워지게 돼요. 와일드카드 문자가. 그래서 그 개수만큼 하나씩 파일에 들어가서 ls 파일에 주면 현재 목록들이 출력되는 커맨드가 실행되겠죠. 한번 제가 자 for exam 2번을 보면요.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받아서 파일 변수에다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줍니까?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 저 여기서 자 for exam 2를 만약에 실행해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ls-l로 ls 명령으로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단순하게 여기서 출력했지만 원한다면 여기다가 카피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move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if문을 집어넣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파일이면 복사하고 디렉토리면 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러한 파일들을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이 파일을 편집키로 열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를 쓰고 싶다면 etc라고 해주면 etc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명을 앞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자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파일이 할당해서 반복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etc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수만큼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 이그잼플을 제가 넣어놨죠? 자, if 구문을 넣어놨네요.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니까? 테스트, -t, tilde 문자, 백업이면 뭐죠? 홈 디렉토리 안에 백업이라는 백업이 디렉토리 이면인데 앞에다가 한 칸 띄고 느낌표면 디렉토리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런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해라?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서 뭐 해줍니까? 저 카피해 줍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되겠죠? 걔를 백업 밑에 자 백업 디렉토리를 조금 다르게 썼네요. 물결문을 써야 되니까 자 그 내용을 제가 캡 명령으로 exam 4가 3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만약에 디렉토리가 없으면 디렉토리를 생성해라.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많이 있죠.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백업이라는 다시요. 물결 안에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존재하지 디렉토리가 아니면 뭐해라? 만들어라. 생성되겠죠? 이 스크립트 돌리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다 리스트로 받아서 뭐 해줬나요? 그 파일을 하나씩 첫 번째 있는 파일 받아서 그 파일을 복사해줬죠. 어디로? 현재 이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백업 디렉토리 안에 file.old로 뭔가 정말 백업을 해주는 의미로 쓰는 거네요. 그죠? 그거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수만큼 2부터 던까지 반복해 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캡 명령 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보세요. 자, 홈 디렉토리 아래 백업이라는 디렉토리는 생겨 있고 거기 안에는 old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다 복사가 되어 있죠. 어떻게요? 현재 디렉토리 파일 수만큼. 자, 그렇게 만들 때 for이 참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일 처리해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지, 네, 목적이 조금, 확인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또 내용을 연결해서 볼게요. 이번엔 제가 룹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좀 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세요. 앞서서 우리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던 그런 이그젬플들이 있었죠. 디렉토리 이름을 먼저 입력받으세요. 그래서 tmp 디렉토리 입력받으면 그 tmp 디렉토리 안에 실제 파일의 개수는 몇 개인지, 디렉토리 개수는 몇 개인지를 여러분 카운트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뭐를 참조하시면 좋으냐면, 자, 여기 방금 전에 봤던 이 파일 참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참조해서, 그래서 디렉토리 받아서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검사해주는 if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행을 해놨는데 lab 9. 자, sh로 동작시켜보죠. 제가 디렉토리를 tmp 디렉토리로 입력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tmp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받아서 보여줍니까? 그 안에 파일이 몇 개인지, 디렉토리 몇 개인지 출력해 줬습니다. 카운트 해준 거죠. 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여러분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또 제가 etc라는 디렉토리 넣어주면요. etc 디렉토리 안에는 파일이 총 몇 개? 87개. 디렉토리 몇 개? 92개. tmp는 파일이 하나, 디렉토리가 2개. 진짜 그런지 봐볼까요? 자, tmp 디렉토리 봤더니 tmp는 요거 디렉토리 하나, 그리고 파일 하나 이렇게 있었네요. 자, 그거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자,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디렉토리입니까? 마이너스 파일입니까?에 따라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카운트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서 작성해 보시고 댓글에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whileloop과 untilloop에 대해서 봤고요. forloop을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어떤 forloop의 리스트 수만큼 반복해 주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이그젬플을 베이스로 해서 쉘 스크립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루핑 관련된 그런 커맨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멀리까지 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